자유 좌우파를 이제 인정하지 우익파시 자유파시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정확히 인드라가 얘기한다면 세상은 자유우파가 주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자유우파가 주도해야 된다. 주류는 자유우파여야 된다. 그러나 보조로서 자유좌파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 일단은 자유파가 계속 집권하면 썩어요. 아무리 잘해도 어느 정도는 썩기 마련입니다. 그 고인물들을 계속 정화시키고자 한다면 자유좌파가 필수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제도 인간이라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영원히 완벽하지 않아. 자유좌파도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동생의 형 가듯 딱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는 거. 동생이 형 깐다고 동생이 형보다 나은 건 아니잖아요. 그냥 동생 눈에 형이 문제가 보일 뿐이지. 딱 그거야. 그래서 자유좌파는 딱 그런 거다. 그럼 자유우파는 세상을 계속 주도해 나가야 되는 이유는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우파가 자본주의에 대한 확신이 있다. 많은 거죠. 세상을 더 인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주인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주인의식이에요. 주인의식. 여러분,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과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은 천차만별이에요. 이거를 밀턴 프리드만이 신자유주의에서 설명했는데 내 땅이 아니면 무슨 상관이야. 그쵸? 대한민국에서 택배가 뭐 이렇게 바깥에 내놔도 범죄가 좀 없는 것도 뭐 이렇게 휴대폰, 노트북 이런 거 이렇게 카페에 놔두고 화장실 갔다 와도 도당하지 않는 게 뭐죠? 주인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식. 면이 안 서기 때문에 그런 걸 도둑질하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주인의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카페에 노트북이나 이런 거 놔두면 큰일 나죠.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땅이 아니니까 맘대로 해도 되는 거야. 어차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집이면 맘대로 됩니까? 아니지.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또 반성해야죠. 자기 집인데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사람, 청소도 제대로 안 하는 그런 사람 부자가 되기 힘들어요. 자기 집이면 깨끗하게 부자들 대부분 우리 부모님이 그래. 우리 부모님은 부자 본능이 있어. 그래서 언제나 집에 가도 깨끗해요. 옷 입는 것도 반듯하고. 부자들은 대체로 그래요, 진짜로. 옷 입는 게 정갈하고 집도 깨끗해요. 우리 부모님이 인들아 맨날 얘기하는 게 너 옷 좀 잘 입어라. 맨날 그런 얘기하는 청소 깨끗하게 하고 집에. 그게 딱 집에 가서 자기 남 탓하지 말고 본인이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하 단칸방이든 호화 주택이건 본인 집이 좀 더러우면 여러분이 설사 지금 당장 부자일지라도 오래가지 못해. 부자 본능 있는 사람은요 관리를 잘해요. 집안이 깨끗해. 청소 잘하고 옷도 잘 입어. 옷 비싼 거 입는다는 게 아니라 늘 깔끔하게 하고 다녀요. 아버님 같은 경우는 머리는 열흘마다 머리 깎아요. 저는 뭐 한 달, 2달 만에 머리 깎고 그러는데 우리 아버님 같은 거는 열흘마다 한 번씩 머리 정리해요. 차이가 있어요. 주인의식이 있기 때문에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이 부자가 돼요. 그럼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이 부자 될 자격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자유우파예요. 말로만 자유우파가 아니라 힘들어도 그런 면에서 자유우파라고 말할 수가 아직 없죠. 주인의식이 약간 부족하니까 맞아서 해야지만 부족한 게 많아. 그러니까 아직 부자가 안 되는 거지.
주인의식이 있어야 된다. 자유우파는. 예. 아니, 대한민국 전체가 내 땅이면 어때요?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쓰레기가 보면 치우고 싶지. 내 땅이니까.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근데 어디를 가든 다 어지럽히고 마음대로 막 예? 휴지 번지고 아무데나 오줌 싸고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예. 자유좌파는 비판의 그러니까 견지한 측면에서 말하자면 이런 것들에서 여태까지 자유우파의 장점을 얘기했고, 자 자유좌파는 예, 뭐냐, 자유우파가 되기 위한 예비 부대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자, 말하자면 공직자도 고위공직자가 있고 하위공직자가 있어요. 직장인도 예, 이사, 부장 있고 그 밑에 평사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예, 이 평사원에서 주인의식을 있지만은 좀 희미한다. 좀 약간 없지만 그래도 주인의식이 있는, 다른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주인의식이 있으면서도 비판적인 이러한 사람들이 자유좌파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좌파 이런 청년층들이, 젊은층들이 예, 목표는 자유우파가 돼야 되는 게 목표로 삼아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유우파들은 자유좌파를 좋아해요. 예? 대성 부른 사람 떡잎부터 한다라고 했듯이 예, 그런 예, 이렇게 주인의식이 있으면서 회사를 내 집처럼 할 이렇게 그런 악독한 우익파시즘 그런 사람들도 이용해 먹고 버리지만 어쨌든 회사를 자기 회사처럼 여기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그러나 이제 뭐 조직론으로 들어가면 저게 내 능력이 있는데 내 사람이 아니면 잘라내야 되고 더럽게 제거돼야 되고 그런 게 비정한 것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드라가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구별 황제는 어떤 사람이 되냐. 인드라는 보편적으로 인류라는 것은 천사 10%, 악마 10%, 그 다음에 천사에 가까운 사람 한 10%, 악마에 가까운 사람 10%, 나머지 60%는 보통 사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별 황제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천사에서 나오면 안 된다. 그냥 깨끗한 물에서는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거죠. 어차피 천사는 법 없이 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기준대로 세상을 적용하면요, 세상이 망가집니다. 네. 천사의 관점으로 속세를 바라보면 다 악마로 보일 수밖에 없어. 천사 입장에서 천사의 기준을 적용하면 그 황제는 천사가 되면 안 돼요. 그럼 준천사는 가능한가? 준천사도 강이네. 저는 제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을 뭐냐면 천사에 가까운, 그러니까 51%가 그러니까 78, 보통 사람 중에서 약 악보다 선에 조금 더 쏠린 사람, 51% 이상 선 성향을 가진 사람, 그리고 최대치가 준천사, 거기 그 사이에 분포되는 사람이 구요 황제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왜 그러냐면 세상이 천사만 있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악마도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악마에 대한 이해를,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살기가 힘들다는 것을,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양쪽에 천사와 악마는 법이 필요로 하잖아요. 천사는 법이 없어도 법대로 살 사람이고, 악마는 법이 있어도
법을 무시할 놈들이기 때문에 예, 양쪽은 어차피 법을 무시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법을 중시할 이층에서 필요를 한다. 저는 그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별 황제는 성공하는 구별 황제는 자유 우파여야 된다라는 거죠. 우파쇼도 안 되고 자유파쇼도 안 되고 자유 좌파도 구별 황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황제가 9번 자유 우파라면 경제 책사는 자유 좌파 해도 돼요. 반대는 안 된다 이거죠. 그 황제가 자유 좌파인데 그 아무리 경제 책사를 정치 책사를 자유 우파로 남아도 성공적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본제란 신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런 수메르 경제상에서 강조했습니다. 자본을 이해하는 자만이 적그리스도 악령을 극복하고 선량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예를 들을게요. 히틀러가 채식주의자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히틀러가 금욕적인 인물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스탈린도 금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신학대 나왔어요. 스탈린이. 히틀러는 미술을 전공했고요. 여러분, 인제라는 대학 재수할 때 히틀러가 채식주의였다라는 그런 어떤 글을 읽고서 저는 채식주의는 아니었어요. 그냥 고기를 안 먹었을 뿐이었죠. 그 다음부터 고기를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욕이 아니라 정욕이다. 금욕이 여기서 어떻게 거냐? 뭐냐 간단하게 얘기해서 고기를 먹어도 돼. 지나치게 고기를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뭔가 지나치지만 않으면 돼. 지나치게 뭔가를 막고 있다라는 것은 뭔가 다른 쪽으로 자신이 쏠려 있다는 거예요. 다른 쪽. 밸런스가 중요하거든요. 밸런스가. 왜 고기를 안 먹어? 먹어야지 먹고. 지나치게 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뭐든지 그렇잖아. 과하기만 안 하면 돼요. 그게 탐욕이고, 금욕은 인드라 볼 때 또 다른 탐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욕이죠. 바른 욕망. 우리가 경제를 이해하고 자본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욕망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을, 자기의 욕망을 스스로 잘 들여다보고 행할 때 참다운 인간이 된다는 얘기죠. 자신을 속이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인정하고 자기가 행할 때 그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산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박한 과학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죽기 전에 인간이 대부분 99%가 후회하는 게 뭐냐? 사소한 것에 감사하라. 공기를 숨쉬는 것조차 왜 감사하지 않았지? 이런 얘기 막 해요. 근데 인드라가 얘기할게요. 인간은 어차피 후회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막 어떤 부자가 있어가지고 온갖 여행 다닐 거 다 해보고 다 했다 칩시다. 그 사람이라고 후회하지 않을 게 있나요? 후회할 게 분명히 있을 거야. 인간이니까. 완벽한 건 신이거든. 후회되는 게 없을 리가 없어. 무언가 후회하지. 그게 인간이야. 인간은 반드시 후회할 게 돼 있어. 그쵸? 죽기 전에 이런 거 다 해봤는데 이걸 못 해봤네? 하면서 후회하는 게 인간이죠. 미련을 남는 게 인간이야. 그걸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돼. 그 후회 없이 살겠다. 인드라가 이제
얘기하는 발언이 이제 후회 없이 하겠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오늘 당장 민들아가 죽더라도 네, 후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태까지 해보지 못한 일이 인드라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응? 그게 쉽지가 않은 거지. 응? 막말로 얘기해. 뭐냐면 인드라가 지금 담배 끊는다 해도 담배 못 끊었어요 지금. 다시 9월 말부터 담배를 폈는데 아직 피고 있어요. 이게 인드라가 다스리지 못한 거지. 인드라가 욕망이라는 것을 얘기한다면 담배를 피고 싶은 욕망 피면 돼. 문제는 뭐냐면 언제든 끊을 수 있어야만이 그게 진정한 정욕이야. 근데 인드라가 이 담배를 못 끊어. 이거는 탐욕이에요. 끊을 수 있어야 돼. 언제든 제가 원할 때 끊을 수 있다면 그거는 정욕이에요. 자기 욕망에 솔직한 거고. 근데 그걸 끊지 못한다. 그것은 탐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탈린이나 히틀러를 보세요. 특히 스탈린 보면 자기 아내가 자살했잖아. 심장에 자기 총을 쏴고 죽였다고. 난 여기서 여태까지 스탈린에 대한 의문이 이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해소됐어요. 여태까지 설명은 무슨 장군의 음이 죽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음모론으로 국유본이 스탈린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해가지고 스탈린이 대숙청을 시작했다, 이런 게 여태까지 썰이었는데, 이게 더 이들한테 설득력이 다가와요. 자기의 둘째 부인이 자살했어. 스스로 심장에 총 쏴가지고. 이게 스탈린에게 굉장한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 스탈린이 변화됐고, 스탈린이 이 부인 집안 사람들 싹 다 죽였어요. 싹 다 강제 수용소에 보냈습니다. 이게 바로 금욕의 결과고 파시즘이라는 거죠. 금욕은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파시즘이라는 것은 욕망을 남용해서 막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욕적이기 때문에 파시즘이 발생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언가 결여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반쪽 정원에 머리가 부족하든 지능이 떨어지든, 얘가 소시오패스건 사이코패스건 이런 식으로 무언가 결여됐기 때문에 파시즘이 발생하는 거지 넘쳐서 발생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욕망의 유통, 욕망, 자본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서 무슨 반자본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1000년 전에 십자군 전쟁을 부르짖은 교황의 헛소리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당대 십자군 전쟁 때 교황이 왜 십자군 전쟁을 떠들었습니까? 유럽의 날씨가 따뜻해져 가지고 먹고 살만 하니까 교황의 권위가 떨어졌거든. 그 교황의 권위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이벤트가 필요했듯이,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강조했듯이, 오늘날 푸틴이나 반쪽 정은 맹꽁이 파시스트, 맹꽁 시파르가 반민이 반자본이 떠드는 것들은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신의 명령이 아니라 교황의 선전성동 수직에 불과했다. 이렇게 오늘날에도 푸틴이든 맹꽁 시파르든 반쪽 정이든 그 어떤 정부가 떠드는 것, 그건 이데올로기에 불과하고 자신이 신이냐 하는 우상 노름이다. 이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또 그것이 교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항상 1000년은 아니지만 약 1000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기후가 매우 온난해지고 당시에도 1000년 전에도 유럽에서 날씨가 따뜻해졌고 그 다음 로마 시대 때도 로마 온난기라서 로마가 따뜻해졌고 그 다음에 기원전 1000년 때도 중동에서 가뭄이 일어났었던 시기가 있었죠. 그 2000년 기원전 2000년 시기에도 수메르 아카드 문명이 망했죠. 뭐 그러한 어떤 것들을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역사는 반드시 반복되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그런 역사의 교훈을 잊은 자들에게는 미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좌이파시오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좌이파시오. 네 에베미가 맥노인 애들은 밥상물린 교육을 받았더라도 지금이라도 당장 탈출하는 것만이 니들이 살 길이다. 그리고 여태까지 한반도에서 좌이파시오가 영속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은 국외보안의 분단 체제 유지를 위해서 니들이 필요한 거지 니들이 예뻐서가 아니다. 향후 니들의 삶은 기대 수명은 3년 남았다. 3년 뒤에 니들이 어떻게 될지 인드라는 분명히 경고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카다피, 이 영상 좋아요. 난 인드라는 무슨 영화보다 이런 다큐멘터리를 더 높이 평가해요. 여러분들 다큐멘터리 많이 읽어보세요. 많이 보세요. 네. 전 다큐멘터리 좋아합니다. 이 가다피 영상을 이렇게 보고 난 게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아니, 말로만 듣던 가다피의 삶이 이랬구나. 일상이. 그 다음에 뭐 스탈린이 하루에 잠 3시간 안 돼. 나이 먹으면요. 인드라도 요즘 잠을 하루에 4시간 자요. 50대 넘잖아요. 하루에 잠 4시간 자요. 그리고 대통령을 60대 이렇게 뽑는 이유도 있는 게 인드라 생각에 성렬형도 하루에 잠을 한 3시간밖에 안 잘 것 같아. 3시간 정도 자도 충분해. 나이 먹으면요. 한 70대 되면 하루에 잠을 2-3시간만 자도 될 것 같아요. 말년에 스탈린이 하루에 3시간 잤다는 거지. 젊었을 때는 한 10시간 잤을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스탈린 이 언니 나디아가 심장에 총 쏴 자살. 이게 굉장히 인드라한테 충격적이었다. 굉장히 인드라의 어떤 구본론 어떤 설명에서 많은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베라루스 누카첸코 참가하시고 반쪽정은 마라다이였고 그 다음에 이거 아주 공산주의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이 정도로 이렇게 뽑은 영상을 저는 못 봤어요. 정말 패스트 다큐멘터리라고 저는 이 다큐멘터리의 어떠한 주장 이전에 그 자료만으로 봤을 때 자료 영상 최고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런 희귀 영상 자료를 이렇게 다 만들 수 있는 것에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일단은 그 다음에 이 다큐멘터리 만든 사람들 편집진의 어떤 객관적인 설명 이러한 것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물론 인드라가 약간의 비판적인 면도 없지 않겠지만 그건 사소하다. 이 정도는 세계 최고의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다. 이 공산주의 망령, 좌이파시 공산 망령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를 봤지만 이 다큐멘터리가 최고다 라고 저는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그레스빌님 어서오세요. 높이 평가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는 인드라의 그동안의 구본론 관점에서 좌이파시, 빅토르 로스차일드론, 소련 쿠데타, 중국 쿠데타 이런 것들에 대한 구본론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티센. 이거 넘어가고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티센. 이 친구, 이런 친구가 있었다. (12시 30분이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맹꽁이 씨빠르 직권을, 영구 직권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 메시지를 오늘 마지막으로 전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방송에서 나머지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밤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욕망을 수직하게 들여다보고 욕망을 금지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잘 풀어낼까요? 화가 왜 생깁니까? 참기만 하니까 화가 생기는 거예요. 풀어내야 돼요. 풀어내기 위해서, 예를 들면 문전비 자이파시어나 발정노면 자이파시어가 자기한테 탄압해. 그거 참기만 한다고 그게 그냥 화병이 생기죠. 그럴 때는 인드라가 이를 위해서 야구 배트를 들고서 누구를 막 때릴 수는 없으니까 야구 연장에 가서 골프를 치든 골프 연장이나 야구 연장 가서 그래서 바짝 놓으면 되잖아 하면서 이렇게 해줘야만이 이 화가 풀리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원수를 사랑해라. 예수님 정도의 정도 되면 아주 귀한 말씀이시죠. 원수를 사랑해라. 나는 그래요. 예수님, 전 이렇게 사랑할래요. 애증이 있어요. 그러면서 난 이렇게 사랑할래요. 반쪽 놓으면 되잖아. 그래서 문전비 되잖아. 이게 저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전 한 번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신이잖아. 전 인간이에요. 인간의 욕망대로 살겠습니다. 야, 이 되잖아, 죄송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을 예수님 죄송합니다. 저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괜히 갑자기 예수님이 저한테 꾸짖을 것 같아. 그게 진리냐? 이러면서. 진리 아니에요. 그냥 약간 헛소리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인들아 많이 부족해요. 담배도 못 끊었어. 여기까지.